이제 11주차 3교시 장애인 복지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1교시 때부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또 이런 사회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은 왜 이런 사회 서비스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또 전자바우처의 발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우리가 보는 사회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데 아까 점수 산정되는 게 있었죠. 그 인정조사표 조사 항목 및 인정 점수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에서 그 일상생활 동작 영역을 봅시다. 조사 항목은 뭐가 있어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또 옮겨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항별 점수가 영역이 다 있죠. 쭉 해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산정 방법은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것이 산정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7개 항목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옷 갈아입기. 몇 점이냐? 1, 0, 10, 20, 40점. 점수가 있어요. 1에 해당이 되면 빵점 0점이고 2에 해당이 되면 10점이고 3에 해당이 되면 20점이고 4에 해당이 되면 40점. 이 조사 항목을 보니까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정조사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가지고 인정조사를 하는데 신체 영역은 뭐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뭐 거의 다 많이 비슷한 항목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이 일상생활 동작 영역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수단적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ADL이라 그러죠. 우리 Activities Daily of Living. 근데 그 앞에 수단적 instrumental 도구를 사용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영역이 있어요. 전화 사용하기, 도구가 인스트루먼트가 뭐예요? 전화기예요. 전화기. 또 물건 사기, 뭐로? 지폐 사용을 할 줄 알아야죠. 동전이나. 또 식사 준비, 식사 재료가 있어야죠. 집안일 하기, 청소 도구가 있어야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일상생활 영역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만 15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 사용하기가 1에 해당한다 하면 몇 점? 0점. 2에 해당한다 하면 5점. 3에 해당한다 하면은 10점. 4에 해당한다 하면 15점. 이렇게 등급별, 문항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합산한 점수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에 아까 IADL 수단적 도구 영역 일상생활에서 만 15세 이상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에 또 조사 항목이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 사용한다든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물건 사기,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여기서 6세 이상에서 15세 미만은 본인 물건 관리하기가 또
체크 항목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가 산정이 되면 합산해서 나오는 점수가 이제 활동 지원 인정 조사할 때 나오는 점수 합산 방법입니다. 영역과 조사 항목 또 인정 점수 같은 것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특성 고려 영역에서 조사 항목에서는 장애 특성상 조사 항목에 또 나온 게 있어요. 휠체어 사용 1번이다 하면 0점, 2번이다 하면 15점, 3번이다 하면 30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장애 특성 고려 영역이니까 조사 항목에 청각 기능을 조사할 수 있고 시각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또 조사합니다. 인지 기능 봅니다. 정신 기능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몇 점 점수가 산정이 되죠. 사회환경 고려 영역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조사를 하죠. 또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어떤가 조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능력도 조사 대상이고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요 사회환경 고려 영역은 산정 방법이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을 하고 장애 특성 고려 영역은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는 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내용에서 보게 되면 기본 급여가 있고요. 추가 급여가 있어요. 기본 급여 활동 지원 등급 1등급인 경우에 인정 점수가 아까 나오는 점수 합산된 점수가 380점에서 470점. 그런 경우에 기본 급여가 얼마요? 127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한 산정 점수와 기본 급여가 상이하다. 또 추가 급여가 있어요. 추가 급여 1인 가구일 경우에 또 취약 가구인 경우에 추가 급여가 있죠. 인정 점수 400점 이상인 요 추가 급여 대상자인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추가 급여는 일시 100, 1000만, 10만, 293만 8천원. 구분은 뭐예요? 학교 생활에 또 추가 급여 얼마? 일시 100, 1000만, 10만 8천원. 이렇게 추가 급여 또 산정이 됩니다. 인정 점수가 몇 점 이상이냐? 또 인정 점수가 380점 이상이냐? 아니면 380점 미만이냐에 따라서 또 추가 급여 액수가 또 틀립니다. 출산 가구 또 틀리겠죠. 출산 가구에 있어서 또 어떤 가구? 자립준비 추가 급여가 또 있어요. 자립준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 서비스는 대상, 내용, 기본 급여 또 기본 급여 이외에 추가 급여로서 또 지원 서비스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사회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 우리 한번 또 봐야겠죠. 자, 질의응답 또 들어가죠. 사회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쓰시오. 사회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것이 질의응답입니다. 11주차. 사회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개별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적 상황에 맞아야죠. 획일적 기준 설정 외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디자인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서비스 퀄리티입니다. 품질이죠. 품질. 현재와 같은 단순한 기관 평가만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관리도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갖고 있죠. 과제점이 있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의 폭을 깊이 해야 됩니다. 단지 획일적 기준, 또 개별적 상황, 또 단지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 설계, 실천의 연계성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 체계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과 적절성 문제를 또 도외시할 수 없죠. 사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고 고용시장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부합하는 적절성의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과제로서 다뤄볼 문제입니다. 그 외향적인 양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안정성과 적절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것이 단순한 외형적인 수치 결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안정성과 적절성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 서비스 또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또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라는 과목을 학습하면서 장애인들과 얼마만큼 콜라보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비장애인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학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느덧 1주차에서부터 시작한 비대면 수업이 11주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는지 하는 문제는 더 봐야겠지만은, 아무튼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대학의 교육은 교수 강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진취적이고 열정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다양한 자료도 찾아보고 학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주차 장애인 복지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12주차 온라인으로 보게 될지 강의장에서 보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